키스방이랑 퇴폐 이발소 이야기죠. 키스방은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곳인데 유사 성행위 없이 그냥 돈을 내고 이야기 좀 하고 키스를 하거나 가벼운 스킨십을 하는 곳이에요. 다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추가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기도 하지만 무조건 요구하면 진상 취급을 당하기 쉽죠. 제가 갔던 키스방은 부천에 있는 곳이었는데 그 당시 저는 경기도로 이직을 해서 직장을 구하고 첫 차를 샀던 시기였어요. 33살이었을 때로 기억하는데 이날을 뚜렷이 기억하는 이유는 아프리카 무명 BJ와의 썰이 있었던 날이었거든요. 간단히 얼굴을 보고 식사를 한 뒤 헤어지고 나서 마침 형이 부천으로 이사 갔다는 말이 떠올라 연락을 했더니 차로 20분 거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형을 보기 위해 부릉부릉 차를 몰고 형 자취방으로 갔습니다. 형은 동생과 함께 독립해서 투룸에서 살고 있었는데 형은 약혼녀와 큰 방에서 지내고 동생은 작은 방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저는 동생이 외박한다고 해서 동생 방에서 하룻밤 자려고 했지만 갑작스럽게 동생의 약속이 취소돼 집으로 돌아오면서 상황이 꼬여버렸죠. 동생 방은 너무 좁아 한 명만 겨우 잘 수 있었고 형 방은 커플이 함께 자는 방이라 낄 수도 없어서 결국 잘 곳이 애매해졌습니다. 술은 마셨으니 차를 운전할 수도 없었고 그냥 길을 어슬렁거리다가 길바닥에 떨어진 키스방 찌라시를 보게 됐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었지만 호기심이 생겨 찌라시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안내받은 장소로 향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위험한 짓이었어요. 전화번호가 털릴 수도 있었는데 그땐 그런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안내받은 곳에 도착해보니 복도 양옆으로 작은 문들이 늘어서 있었고 그중 한 방에 들어가게 됐어요. 방은 조그마한 노래방 룸 같은 구조였는데 노래방 기기만 없는 상태로 작은 테이블과 낡은 인조 가죽 소파가 있는 곳이었죠. 잠시 후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작은 바구니에 요구르트 2개와 익숙한 젤, 그리고 물수건 2개를 들고 있었어요. 포니테일로 묶은 긴 머리에 민소매 탑과 짧은 플레어 스커트를 입고 있었고 커피색 스타킹을 신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그녀가 요구르트를 까 주길래 단숨에 들이키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대화는 별거 없었어요. 어디서 왔냐, 뭐하다 왔냐, 술 마셨냐 같은 가벼운 질문들이었죠. 그러다 가볍게 어깨를 주무르며 손을 만지작거리는데 이쁘게 네일아트를 한 손이 마음에 들어 계속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녀가 먼저 키스할래요? 라고 물어왔지만 저는 굳이 키스를 하지 않고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대신 그녀의 무릎을 쓰다듬고 다리를 만지작거렸죠. 그녀가 방어적으로 다리를 모으길래 웃어주며 다리만 계속 쓰다듬었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갈증이 나더라고요. 겨울이라 실내 난방이 빵빵했는데 요구르트를 마셨음에도 입안이 말라 혀가 입천장에 붙을 정도였죠. 그래서 여기 마실 거 없어요? 라고 물어보니 그녀가 몇 가지 음료가 있다고 했고 돈을 주고 시켜 가짜 맥주를 가져왔습니다. 음료를 마시며 그녀와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녀가 추워 보이길래 제 코트를 벗어 어깨에 덮어주고 가볍게 안아줬어요. 그러자 그녀가 고양이처럼 제 품에 안겨오더군요. 코끝에 달달한 향수 냄새가 느껴지면서 그녀와 자연스럽게 입술을 나눴고 분위기는 점점 더 무르익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제 바지 벨트를 풀며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이어갔습니다. 짧은 원피스가 올라가 속옷이 보이는 모습에 자극을 받았고 그녀와 스킨십을 나누며 첫 키스방 경험을 마쳤습니다. 그녀와 연락처를 주고받았지만 이후 다시 연락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영업 특성상 그렇다고 이해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약간 아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녀와의 짧은 시간이지만 꽤 인상 깊었고 독특한 경험으로 기억에 남았거든요. 제가 다시 연락을 시도했을 때는 키스방이 폐업했는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퇴폐 이발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퇴폐 이발소는 키스방처럼 유사 성행위까지만 가능한 곳으로 이발소를 가장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는 이곳을 우연히 접했는데 당시 경기도로 취업을 준비하던 늦봄의 일이었습니다. 증명사진을 찍으러 가던 길에 머리가 덥수룩해 근처 이발소를 찾다 보니 고층 건물에 이발소 회전등이 보였습니다. 설마 퇴폐 이발소겠어 하며 들어갔는데 철문을 열고 들어간 곳은 의심스러운 분위기의 퇴폐 이발소였습니다. 안내를 받은 후 이발소 의자에 앉아 서비스를 받기 시작했는데 얼굴 마사지를 받고 면도 서비스를 받으며 긴장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성이 내 바지 벨트를 풀고 물수건으로 소중이를 닦으며 서비스를 이어갔습니다. 처음엔 놀랐지만 그녀의 태도에 이끌려 분위기에 휩쓸렸고 결국 이발소에서의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됐죠. 이후 그녀와 밖에서 다시 만나 모텔에서 두 번째 만남을 가졌고 서로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모텔에서 그녀와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20대 초반의 이혼녀였고 지금은 손님을 받는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보통은 낮에는 손님이 별로 없는데 당신은 첫인상이 마음에 들었다고 말하더라고요. 서로 잘 맞는 분위기 속에서 시간을 꽉 채워 두 번을 더 즐겼습니다. 그녀와의 시간이 꽤 만족스러웠고 서로 다시 보자며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그녀와 다시 만날 기회는 없었고 퇴폐 이발소는 단속 때문인지 문을 닫았더군요. 다시 연락하려 했을 때 그녀의 번호도 없는 번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로서는 꽤 독특하고 좋은 기억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더 빨리 연락하지 못했던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퇴폐 이발소는 제 기억 속의 한 경험으로 남게 됐습니다. 때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29 혹은 30살 즈음이었던 것 같아. 겨울이었고 나는 군대 가기 전이라 게임이나 술에 빠져 살던 시기였지. 술을 안 마시는 날에는 밤새 게임을 하곤 했고 여자친구를 사귀어도 밤새 게임만 하다가 낮에는 잠만 자서 결국 헤어지곤 했어. 친구 여자친구는 얼굴도 이쁘장하고 부침성도 좋은 애였어. 나랑은 내 친구와 사귀기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꽤나 친했지. 그렇게 군대 가기 전 잉여 같은 생활을 하던 중 어느 날 새벽에 술을 먹고 있는데 친구 여자친구에게 전화가 온 거야. 전화를 받으니 울면서 또 맞았다. 이번에는 진짜 헤어질 거다라고 말하더라고. 친구는 집에서 나가서 헤어진 상태였대. 여기서 설명하자면 친구 여자친구는 나보다 1살 어리고 친구랑 동거도 했다가 다시 따로 지내는 사이였어. 근데 그 애가 친구네 집에 자주 놀러 가다 보니 거의 살다시피 했지. 그날 새벽에 전화를 받고 위로를 해주고 끝날 줄 알았는데 이후로도 계속 카톡이 왔어. 솔직히 귀찮긴 했지만 친하기도 해서 답장을 계속 해줬지. 그러다 한 번은 둘이 만나서 얼굴 보고 밥도 먹고 피자도 같이 먹게 됐어. 그런데 그때 문득 내가 친구 몰래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 그러다 친구 여자친구가 보고 싶은 영화가 있다면서 같이 보러 가자고 하더라고. 나는 친구가 알면 가만히 있겠냐라고 했더니 다른 동네로 몰래 가자고 해서 결국 같이 보러 가게 됐어. 그날 전날에도 밤새 게임을 하느라 피곤했는데 영화만 보고 헤어질 생각으로 갔다가 영화가 끝난 후 딱히 할 게 없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녔어. 그러다 피곤해서 농담으로 모텔 들어가서 조금만 쉬자고 했더니 허락을 하더라. 그래서 괜찮겠냐고 물으니 오빠는 자도 돼. 나는 영화나 볼게라고 하길래 방을 잡고 들어갔지. 진짜 쉬려는 생각으로 들어가자마자 침대에 누웠고 친구 여자친구는 리모컨을 들고 영화 볼 준비를 하더라. 그러면서 오빠 이거 봤어? 라며 영화를 고르는데 나의 PS 파트너라는 영화를 틀더라고. 그렇게 둘이 조금 야한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장소도 장소고 하니 은근히 묘한 기분이 들더라. 슬쩍 뒤로 가까이 가봤는데 거부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누워있다가 너무 피곤해서 이게 뭔 짓이냐 싶은 현타가 와서 잠이 들려고 했어. 그러다 친구 여자친구가 나도 좀 자야겠어 라면서 내 쪽으로 돌아 누웠는데 성욕이 다시 들끓어서 심장이 미친 듯 뛰기 시작했어. 그녀가 눈을 뜨길래 기다렸다는 듯이 이어졌고 폭풍처럼 그렇게 첫 관계가 시작됐어. 그 일이 끝나고 내가 씻으러 들어갔는데 친구 여자친구가 따라 들어오더라. 그러면서 씻겨준다며 내 몸을 만지작거리더니 다시 반응이 오게 됐지. 서로 씻겨주고 나온 후 다시 침대로 누웠는데 이번에는 그녀가 날 끌어안더니 그대로 2차전이 시작됐어. 그렇게 끝나고 나니 그녀가 오빠는 매너도 참 좋다. 내 남자친구는 말도 없이 그냥 안에다 해버리는데 라고 말하더라고. 그렇게 모든 게 끝나고 둘이 알몸으로 껴안고 잠이 들었는데 아침이 되어 모텔 카운터에서 전화가 오더라. 둘 다 돈이 없어서 그냥 나왔어. 모텔을 나와서 갑자기 엄청난 현타가 몰려왔고 저녁이 되기 전에 들어가자고 하고 집에 갔지. 이후엔 내가 약간 철벽 치듯이 행동했고 카톡 답장도 늦게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기더라. 지금도 그 동네에 살고 있어서 가끔 얼굴은 보는데 인사하기가 참 미안하고 어색한 사이가 돼버린 것 같아. 왜냐하면 그 이후로 한참 시간이 흘렀는데도 당시의 일이 가끔 생각나거든. 그래서 미친 척 그녀에게 카톡을 보내 지금 우리 집에 와줄 수 있냐? 너 생각이 너무 많이 난다고 했더니 그럴 수 없을 것 같다. 미안하다고 착하게 답하더라고.